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 키워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혜사단의 예병군 정지현 멘토입니다. 예, 제가 오늘 아침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약 업종들이 왜 올라가는가에 대한 이유, 그러니까 중국의 요커들이 일본에서조차도 제약 그러니까 약품을 싹쓸이 해갔다. 그 이유는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또 말씀드린 것이 제약 업황들이 더 올라갈 수 있다. 특히 가정상비역 쪽에 제약 업황들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주목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아침 신문 읽어주는 남자 프로그램 8시 7분에 방송을 하죠. 제가 출연해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외신에서 그걸 짚어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제약 업종들이 급등세가 좀 나왔습니다. 제약 업종들의 급등세,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게는 생각하고 계시겠죠. 자, 근데, 일단은, 그 제약 업종들의 이런, 강한 상승세가 특히 한미사이언스나 약품으로 한미 제약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강한 상승세. 결국은 중국 요커들의 어떤, 강한 매수세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진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일단 뭐 중국 쪽에 진출해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좀 급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사실 뭐 개별주 마냥 움직이는 대형주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 뭐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다라면 충분히 뭐 외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증시 키워보세요도 뭐 꾸준하게 시청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이 부분들도 필히 시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우리 정지현 멘토님께서 신문 읽어주는 남자까지 홍보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게 벌써 외신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이미 다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왜 급등세가 나온지에 대한 이유도 외신에서 조금 한 발 빠르게 다루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제약업종의 급등세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시장은 건전한 조정 영역대에 지금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루어지기보다는 건전한 조정을 통해서 아마 상승에 다시 재가닥을 잡을 듯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재원 멘토님 얘기 또 들어보고 그리고 코스닥 마저 얘기하고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원 멘토님, 네. 오늘 건전한 조정이죠? 네, 그렇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거래소 시장은 뭐 박스권, 뭐 큰 박스는 넘지는 못한 그런 모습들인데요. 여전히 뭐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2000포인트 크게 의미는 없는 그런 사항들인데 상승 추세대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렇게 상승 추세대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어느 정도는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겠는데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전히 박스권역에 있는 그런 모습들 2070에서 2080포인트 정도가 상단권역인데 이 자리대까지를 안착 뚫고 난 이후에서야 일단 추세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대신에 이제 중형주 섹터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박스권을 일단 넘어갔습니다. 대형주는 못 넘어갔는데 그리고 소형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오늘도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과 중소형 섹터가 여전히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실적이 개선되는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2분기의 주도 sek터 업종으로 좀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건설 쪽 섹터 그리고 증권 쪽 섹터, 뭐 트로이카라고 얘기하죠. 이런 쪽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까요. 조정 시에는 한 번쯤은 편입을 해보시는 그런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코스닥은요 금일도 상승세를 좀 강하게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639포인트예요. 결국은 또 7포인트 이상이 오른
639선, 즉 640선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얘기는 결국은 종목 장세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약 업종에 대한 이런 강한 상승세가 또 코스닥에 대다수의 제약 업종들이 이제 코스닥에 있죠. 거기다가 제약업종에 지금 그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1위도 셀트리온으로서 제약업종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코스닥의 상승세는 제약, 바이오,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 핀테크 쪽으로 순환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꼭 좀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금일은 중국 중산층 확대와 관련된 보령 메디앙스라든가 아가몬 컴퍼니 이런 종목들이 또 강한 상승세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연초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물인터넷, 핀테크, 중국 중산층 확대에 따른 수혜, 그 다음에 지금 바이오, 그 다음에 제약 이런 부분들에서 그리고 유헬스케어 쪽에서 분명히 올 한 해는 화두를 이뤄가면서 순환적으로 올라올 것이라는 얘기를 연초부터 좀 드렸는데요. 정확하게 그 부분이 좀 맞아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띄엄띄엄 보시면요. 이 얘기가 맞는 얘기인지 아닌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보신 분들은 그래 예병군 멘토가 혹은 정전 멘토가 그래 그렇게 얘기했어 라고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좀 지속적으로 시청하시면서 참고, 즉 시장을 참고하시고 종목을 참고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대페인트 많이 강조드렸던 종목군도 결국은 오늘 또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지금 1차 목표가인 3,000원 부근까지 올라왔다가 살짝 밀려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명확한 종목군에서 수익을 거둬야 된다. 확신해서 수익이 나는 것이고 확신에 의한 집중 투자가 여러분들을 큰 수익으로 안겨줄 수 있는 첩경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저희가 종목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담고 계신지, 그리고 그 종목이 확신에 찬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인지를 저희가 빠르게 판단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부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일진전기가 궁금했어요. 네, 일진전기요.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매수가는 8,400원이고 네. 비중 한 20%입니다. 20%요. 예, 매수하신 지는 조금 되신 것 같으세요? 좀 됐습니다. 네, 일단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예, 올해 실적이 나름대로 좀 좋게 나왔습니다. 예, 작년 2013년도에는 뭐 흑자로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2014년도 같은 경우는 거기서 약 50% 정도 성장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예. 여기에 따라서 뭐 실적도 좋아지는 그런 흐름들에 따라서 주가도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일단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2013년도 중반권요,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알려지기 시작을 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작년 6월경에 고점을 형성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일단 6월 달에 고점을 찍어주고 난 뒤에 6개월, 저희 7개월이 넘는 시간이네요, 거의.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가까이 돼가고 있죠. 10개월 정도. 매물 소화를 좀 진행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지금 모습들이. 예. 그럼 결국에는 어느 정도 좀 숨고르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올해 초에 매수를 하셨나요? 예. 오래됐습니다. 처음에는 네. 8,700원 해가지고 또 좀 낮추고 해. 일단 좀 여유 있게 보셨나요? 아니면 좀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얘기는 봤는데, 네.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이 종목이 아침에는 올라갔다 요즘 복 같으면 오후에는 빠지고 아침 올라가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데 혹시 무슨 좋지 못한 게 있는가 싶어서 궁금했어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뚜렷한 악재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만큼 기간 조정이라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일진전기는 지금 현재 9,000원대, 6,500원에서 9,000원대 중반권, 한 9,5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
그 자리대에서 매물 소화를 좀 진행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경기가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이 일진전기도 전방산업 쪽에 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뭐 개선되는 그런 흐름들은 나름대로 좀 괜찮게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이제 PBR이 한 배 수준 이하권역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예. 0.9배, 한 0.95배 정도 좀 될 것 같은데, 실적에 비해서 지금 주가는 그렇게 썩 비싸다고 좀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다만 이제 제약 바이오 쪽 섹터들이나 게임주들, 요런 종목군들이 계속 순환하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매수가 정도인 한 8,300원에서 8,400원 자리대가 한 번 또 부딪힐 거예요. 예. 그 자리대가 이제 넘어가야 9,000원 정도대를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만약에 짧게 대응을 한다라면 7,300원, 7,250원 자리대예요. 예. 7,250원 자리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다시 이제 박스 하단권역까지 좀 밀려 내려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하세요. 7,250원 자리대 깨지게 되면 하단권역까지 좀 밀려 내려올 수 있으니까 예. 비중을 줄이셨다가 다시 매수를 해보신다든가 아니면 더 기다리셨다가 6,500원대에서 단가를 좀 낮추시든가 그런 식으로 예. 좀 전략을 취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래도 뭐 별 네. 문제는 없겠죠. 일진전기가. 예, 아직까지 일진전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한국전자 인증요. 한국전자 인증.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4,110원에 한 40% 갖고 있거든요. 4,110원에 40%. 네네. 근데 어저께 여기 악재가 터졌어요, 이 회사에요. 예. 그 공인인증서를 정부에서 폐지한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막 이게 빠졌는데 오늘도 지금 빠지거든요. 예.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말 이게 정말 악재인지 아니면은 또 액티브 X 없는 공인인증서를 대비를 해서 만들어 놓은 회사인데 이게 정말 악재로만 받아들여야 할지 그거를 판단을 못 하겠어요, 제가요. 일단은 그 기사를 듣는 순간 이건 모두에게 악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인인증서를 없앤다. 이 이름 그대로 한국전자인증입니다. 그죠? 그러면 공인인증서에 대한 부분들에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이 회사의 주가가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았고요. 그게 리스크적인 측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시는 게 맞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주가를 한번 보면요. 최근 들어와서 4,700원대의 어떤 고점대를 형성하고 저점대, 즉 3,800원대는 박스권 하단의 저점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굳이 이 글쎄요. 시청자님이 4,100원대 따라가셨다는 것은 어떤 확신에 의해서 싶은데, 혹시나 갑자기 급락이 나와서 따라가셨다면, 이것은, 제대로 역행하신 케이스가 되어버립니다. 그죠? 여보세요? 네네. 예, 그래서, 당분간은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서. 근데 지금 아직은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장대 음봉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물량이 덜 빠져나갔다는 소리고 이 물량을 빼기 위해서라도 기술적 반등 자리 때는 한번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월요일이라도 이게 거래량을 수반해 가면서 음봉이 다시 크게 출회가 된다면 그때는 월요일 날이 되게 중요해요. 그때는 손절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오늘도 3%, 어제도 급락, 이런 상황인데, 자,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온다, 거래량도 수반이 된다, 그러면, 바로 그 선까지, 만약 월요일까지 떨어진 선이, 이제 지지대가 아닌 저항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네. 네, 그럼 저항대면 그 바닥은 어딘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죠? 어디까지 빠졌다가 올라올지 모른다는 얘기하고 일맥상통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이라도 만약에 장대 음봉이 나온다면 이것은 일부 일단은 손절 처리를 하고 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추가적인 하락 배제할 수가 없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회사는 핀테크와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아시죠? 아, 그렇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 핀테크가 뭐예요? 간편 결제잖아요. 그죠? 아, 네. 한국 전자인증, 이 공인인증 시스템 방식은 간편 결제입니까? 복합 결제 방식입니까? 모르겠어요. 복합 결제 방식이에요. 그러면, 아, 네. 예, 이게 핀테크하고는 조금, 상반된,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근데 잘못 따라가신 거예요. 핀테크 산업에 집중하라고 해야지. 한국 정보인증 이런 거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정보통신 이런 것들 옛날에 정보공학, 뭐 정보인증, 정보통신 이런 것들은 최근에도 보면 이건 핀테크하고 어느 정도 일부 관련이 있다고 봐요. 한국정보인증을 한번 볼게요. 한국정보통신을 봤는데 이런 것들은 핀테크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인터넷 뱅킹 사업의 쪽에서의 인증서 절차 방식을 이 한국정보인증하고 하겠다. 간편하게 하겠다는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간편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핀테크, 파이낸셜 테크놀로지라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한국정보인증은 관계가 있대. 지금, 시청자분께서 들어간 한국전자인증 이런 것들은 조금, 핀테크와는 조금 동떨어진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얘가 그때 제가 들어갈 때 12월 달에 제가 들어갔거든요. 12월 달요? 예, 작년 12월 달? 네. 그럼 올해도 들고 계셨는데 왜 차익실은 안 하셨어요? 기회를 왔는데도 제가 매도 그걸 몰라가지고. 욕심을 좀 부리셨구나.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그때는 이제 삼성의 사물 인터넷 쪽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정보 보안이 앞으로 뭐 사물이나 뭐 핀테크 시장이 열리면 강조가 된다 해서, 그래서 이제 길게 투자하자는 관점에서 가지고 갔는데 매도 시점도 잘 모르겠고, 근데 어저께 이렇게 악재가 터지니까 이게 여기에 대비를 해서 전자인증에서 액티브 X 없는 공인인증서를 대비해서 만들어놨다고 하는데, 그럼 이쪽으로 해서 매출이 또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또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시대의 어떤 흐름, 조류, 그 다음에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크게 동반하는 시장이 아니면 일단은 얼마든지 좋은 종목군들이 있으니까 좀 옆으로 놔두고 봐야 돼요. 근데 어머니 그거를 너무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제 눈에 물대기식. 그러니까 제가 들고 있는 종목이 좋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 그런 것들이 아마 차익실을 망설이게 만든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요, 수익이 좀 크게 나 있더라도 종목 상담을 꼭 신청하세요, 어머니. 아시겠죠? 네. 예, 그리고 지금, 멘토님, 그러면 얘는 정말 사물이나 핀테크 쪽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사물 인터넷 쪽은 관련이 있어요. 근데 핀테크 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습니다. 그러면 사물 인터넷 쪽으로 관련이 있다 하면 삼성에 제가 사물 인터넷 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걸 길게 가지고 가면 이게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가시화가 되는 것도 어느 정도 빠졌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악재가 터졌으면 바로 들어 올라오지는 못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빠졌다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예.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분만 들어오면, 저희가 환해집니다, 스튜디오가. 김보람 앵커님, 저희가 불러봐야 되겠죠. 보람 앵커님, 나와주십시오. 금요일장인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증시의 표정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044포인트에서 마무리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0.3% 상승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장중 흐름 살펴보면서 현재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출발은 2037포인트에서 하락 출발한 이후에 2040포인트 정도에서 상승 전환한 이후에 다시 하락 전환했는데요. 2030선대는 지지하는 듯 싶었지만 2028포인트까지 오후장에서 밀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다시 2030선까지는 회복을 해주는 모습, 지수는 2033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어제 종가보다 4포인트 정도 밀려나와 있습니다. 수급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오늘까지 6일째 매수해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3월 들어서 외국인들은 단 2거래일 정도만 제외하고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데요. 매수 물량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할 만합니다. 1,6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760억 원 정도 매수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계속 매도하면서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2,200억 원 정도의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중그룹 한번 살펴보죠.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은 장 초반부터 꾸준하게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기관 쪽의 매도 물량이 오후장 들어서 더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07% 약세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현대차도 1.6% 하락입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가 1% 정도의 상승으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0.6% 하락하면서 45,30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가 2.4% 하락, SK텔레콤이 1.2% 하락이고요. 삼성 SDS도 1%, 네이버는 2% 반등하면서 인터넷 관련주들이 오늘장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마감 예상 지수는 638포인트로 1%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중그룹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와 마찬가지로 출발은 같은 지점이었습니다. 633포인트. 하지만 그 이후의 방향은 달랐는데요. 오늘은 위쪽을 향했습니다. 639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640전 다시 육박하는 모습인데요. 수급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350억 원, 외국인 쪽에서 6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96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지만 상승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 모습이죠. 장중 흐름으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외국인은 꾸준하게 매수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오후장 마감 앞두고 다시 매수세를 키워가는 모습이고요. 개인 쪽에서는 매도 물량이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차익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카카오가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6% 급등 12만 원대까지 진입하는 모습이고요. CJ ENM이 2.4% 강세입니다. 메디톡스가 1%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 3% 정도 반등입니다. 컴투스도 0.8% 상승.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내추럴 엔도텍은 6% 하락인데요. 8만 원대 돌파한 이후에 급락과 급등이 반복되는 상황. 일단 급등한 이후에 주춤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는 SK텔레콤에서 합병서를 부인했지만 주가는 여전히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업종들, 종목들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호재 풍년인 제약주부터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신고가 행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리 알고 계신 것처럼 한미약품은 사상 최대 규모의 신약 기술 수출 소식이 여전히 호재가 되면서 금요일장도 상한가로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녹십자가 9%, 동아소시오홀딩스도 6%, 종근당 5% 오르면서 정부의 바이오 산업 육성 소식이 여전히 호재를 이끌어주는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녹심자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 녹십자와 경영권 분쟁으로 주목을 받는 곳이 바로 일동제약입니다. 주주총회에서 녹십자 측이 제안한 감사 선임안이 부결됐습니다. 결국 일동제약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지만 보시다시피 주가는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녹십자는 상승하지만 일동제약은 장중에 10%로 밀리기도 했었고요. 낙폭은 다소 줄이면서 6% 하락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종목은 CJ 대한통운입니다. 호재가 굉장히 많은 종목인데요. 일단 택배 사업 부문의 고성장이 기대된다. 신규 M&A 추진도 호재가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알리바바와 손잡고 국제 특송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강한 호재가 되면서 오늘 9% 넘게 상승, 18만 6,500원에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네, 다음 종목은 보령메디앙스입니다. CJ 대한통운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호재가 있는 종목인데요. B&B 제품이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다고 하고요.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공략한다는 소식이 호재가 되면서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한국타이어 한번 살펴볼까요? 하지만 한국타이어는 1분기 실적이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낙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중국과 유럽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판매 가격은 내려가지만 달러 강세로 원재료 조달 비용은 늘어나면서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결국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한국 타이어는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4.5% 하락하면서 45,650원에 마무리가 예상됐는데요. 월중그룹 한번 보여주시죠. 한국타이어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주가는 힘이 많이 빠진 상황인데요. 현재 45,650원까지 49,000원대에서 내려오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감을 3분 정도 앞두던 상황인데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마감 예상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마무리는 2038포인트로 장중에는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결국 보합권 유지하면서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2040선 근처까지는 그래도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코스닥의 마감 예상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랠리는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639포인트로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끝날 듯 싶었던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이상 오르면서 강한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마감 직전 시장 흐름 짚어드렸습니다. 예,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자, 유가증권 시장, 거래소 시장은 약보한 마감이 좀 된 듯 보입니다. 2037선에서 마감이 된대요. 장 막판에 이렇게 매수세가 조금 또 몰리면서, 어찌됐든 약보합세까지 좀 끌어올려 놨습니다. 그 점 좀 중요할 듯이 보이는데, 잠시 뒤에 정재훈 멘토님께 얘기 좀 듣고 가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8포인트 가까이 또 올려놨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상승 지속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아직은 낙관적 관점을 좀 유지하고 갈 때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드렸는데 그것이 꼭 좀 참고가 됐으면 여러분들 아무래도 수익률 제고에 큰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지금도 여전히 유럽계 자금과 그리고 한머니성 자금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증시가 조금씩 달구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유가증권 시장 결국은 약보합선까지 또 올려놨습니다. 이거 월요일장부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월요일장은 월요일날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시장은 하락폭을 좀 많이 축소를 시켜놓는 그런 모습이죠. 2037.20포인트에 좀 마감이 됐는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죠. 삼성전자와 현대차, SK 하이닉스,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움직이게 된다라면 시장은 좀 재미없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하지만 지수는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들 종목이 약한 흐름들이 보이게 된다라면 순환매가 좀 나올 그럴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움직이느냐 아니면 주변주들이 움직이느냐 이 부분들만 좀 체크를 해놓고요. 순환매에 좀 대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차별화에 좀 대응을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좀 종목장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뭐 시장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는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고 하지만 중소형주들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거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니까요. 다음 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중소형주 종목 장세는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재훈 멘토님이 계속해서 제 말을 무시를 합니다. 여러분들 정재훈 멘토님 을 좀 많이 혼내주시길 당부드리면서요. 저희가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동생인데 많이 형을 무시하네요. 예, 계속해서 저희가 종목 상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CTC 바이오요. 네, 매수가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2만원에 20%요. 2만원에 20%요? 예. 혹시 오늘 사셨나요? 아니요. 그럼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이게 네. 증권회사에서 좋다고 해서 샀는데 네. 오늘 또 2만 원이 넘었는데 가져가라고 그래갖고 못 팔았더니 또 많이 빼네요 또. 그 2만 원에 사셔가지고 2만 1,000원에 매도하게 되면 5%도 안 됩니다. 그죠? 아니 겁이 나가지고. 어머니, 예. 자 주식을 하시는데 겁이 나시면은요 예. 적금이나 CMA나 요거 하셔야 돼요. 그래요. 네. 막 이게 빠질까봐 겁을 먹고 손실이 날까봐 이게 두렵고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손실이 좀 많이 나요. 잃어버려가지고. 네. 돈을 잊어버리셨다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좋은 돈이 주식을 없어요. 사서 있으면 되는 까먹을 거죠. 돈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돈을 몇 년 하다 보니까 많이 네.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찾을 데도 없고 돈이 이제 조금이니까는 겁이 나요, 이제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자, 일단은 금액은 예전의 금액을 일단 잊어버리시고 지금 금액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금액이 중요한 건데 어머니 예. 그냥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얼마 정도까지 가져갈까요? 얼마에 팔고 싶으세요? 아니, 많이 비싸게 팔면 좋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죠.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예. 22,000원대짜리 때까지는 충분히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것보다도 예. 어머님에 대한 심리가 더 큰 문제예요. 냉정하게 아니. 지금 어머님 그 생각대로 주식을 하시게 되면 예. 정말 올라갈 땐 조금만 먹고 팔고요. 빠지게 되면 그게 또 물리고 막 그렇게 되시거든요. 그래요. 아니, 그런데 네. 증권회사에서 가지고 가라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무작정 가지고 갔더니 나중에는 막 3만 원짜리가 10,000원이 돼버리고 막 그래갖고 팔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일단은 그 부분들은 좀 안 된 그런 부분들인데 그 올해는요. 예. 주식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해가 될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네, 올해는 분명히 그럴 거니까 예. 조금 여유 있게만 보세요. 그러면 좋은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올해는. 근데요. 네. 이제 이것도 근데 텍스도 지금 비싸게 사가지고 들고 있어요. 그 부분들은 차후에 이제 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어찌됐든 간에 이 CTC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한 22,000원대가 정고점 자리대예요. 그러니까 예. 요 자리대까지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예. 조금 더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예. 파시고 뭐 단기적으로 좀 매도를 하시겠다 그러면 22,000원 언저리대에서 일단 보시면 좋을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기요, 예.
코이즈. 코이즈. 예. 매수가는요? 3,750원에 15%인데요. 얼마요? 3,750원. 3,750원. 근데 전번에 4,100원 이상 올라갔는데요. 예. 내려가 버렸어요. 주가라는 게 그렇죠. 줬다가도 또 내려가고 그렇게 되는 게, 주가가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 예? 그래서 그때 갑자기 이제 400원 일이 떨어져서, 예. 이게 또 손절해야 되나 이렇게 좀 하다가 조금 지금 이제 올랐어요. 이게 대응을 안 하시기 위해서는 결국은 꾹 쥐고 가시는 전략밖에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럼 꾹 쥐고 가려면 이 회사가 장기 성장성을 지녀야 되잖아요. 네. 이 회사가 어머니 혹시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세요? 잘은 모르는데요. 작년에 제가 한번 이거 매수했다가 수익을 좀 많이 봤어요. 그때 10,000원 이상 넘어갔었거든요. 이 종목이요? 예. 작년에. 작년인가? 작년 아닌데, 재작년인가? 재작년쯤인데. 예, 재작년에 예. 뭐 하여튼 8,000원대 매수해서 10,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 이런 거예요. 결국은 시장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산업의 성장성이 부각되는 시점, 그리고 그쪽에서 정체기가 오는 시점, 그리고 산업이 활성화가 안 되면 쇠퇴기에 들어가는 시점, 이게 있는데 어머님들은 어떤 매매를 하고 계시냐면, 이 종목이 내가 수익을 크게 한번 줬던 종목이니까 나하고 궁합이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안 돼 무슨 궁합을 따지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궁합이 맞아 그러면서 이게 좀 많이 빠지면 그걸 어김없이 들어가세요. 쇠퇴기가 들어가고 있는데도. 이게 이 회사가 백라이트 유닛이라고 해서요, BLU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BLU가 지금 쉽게 그렇게 굉장히 활성화된 시점은 아니에요. 2013년도가 아마 BLU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다가 이제 그 산업이 쇠퇴기에 들어갈 때쯤 어머님이 많이 빠졌으니까 또 올라가겠지라고 그냥 들어가신 거예요. 그죠? 그때 다른 사람이 상담할 때, 예. 이제 턴어라운드 된다고 그렇게 이제, 누가요? 빠른 말 하시는 분, 충청도. 예. 아하,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예. 자, 이게 아직은 산업적으로 BLU가 살아 들어오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백라이트 유닛에 대한 시장이 활성화가 돼야 돼요. 그게, 살아 올라와야 이제, 그게 뭐가 되느냐면 산업의 호황기가 다시 시작된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산업의 호황기를 좀 맞이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자, 요거, 중장기적으로 좀 보세요, 어머니. 4,700원까지만 보고 한번 들고 가보세요. 네. 아시겠죠? 예. 예, 그리고 앞으로 많이 빠졌다고 사시지는 마세요. 아시겠죠? 예.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문자 상담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ENT를 매수하셨네요. 4,250원에 비중 2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인선 ENT 같은 경우는 뭐 건설 폐기물에 대한 소각이나 폐기물 처리 이런 사업을 좀 영위를 하는 그런 기업이죠. 우선 인선 ENT를 보시게 되면 큰 폭에 좀 상승을 했습니다. 큰 폭에 상승을 했었고, 기간 조정을 좀 받고 난 이후에 박스권을 뚫면서 크게 N자형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결국엔 큰 두 번째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이제 가격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에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을 좀 보시게 되면 작년에 실적이 적자가 좀 나왔어요. 적자가 좀 나왔었는데, 일단 이 폐기물에 대한 부분들, 이 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중국 쪽하고 조금 연관이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선 ENT 같은 경우는 저가 고점과 저점을 서서히 좀 낮추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도 조금 하방 경직을 좀 보이려면 3,800원대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4,250원짜리 때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이거 4,050원 정도?
그 정도가 이탈이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 좀 하시고 다시 3,800원 부근대에서 좀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밀려 내려오게 되면 한 5% 가까이 좀 밀려 내려올 수가 있는데 그 자리대에서 뭐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일단은 여기서 잘라내고 3,800원 부분에 다시 볼지 아니면 3,800원 부분까지 보고 난 이후에 바닥을 확인하고 돌아서는 때까지 보유를 하시든가 그거는 투자자, 시청자분의 좀 선택이지만 저는 좀 짧게 대응을 하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상담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왜 문자로 신청하셨는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대페인트 2,830원에 15% 딱 좀 혼나기 좋으신 매수를 하셨죠. 그죠? 2,300원, 400원, 500원대 그렇게 주구장창 얘기 드렸는데 그때는 뭘 하고 계시다가 또 올라오니까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 수익이 나서 다행인데요. 이렇게 올라오다가 따라붙으면 수익이 나도 불안해서 문자 상담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전화 상담 하려니까 좀 많이 혼날 것 같고 일단 문자로 쓱 보내봅니다. 자, 이거 안 좋은 겁니다. 왜 제발 좀 저점에서 얘기 드리면 좀 저점에서 좀 담으세요. 그걸 왜 자꾸 올라가면 따라붙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SNC코컴도 다 올라가 100%, 300% 올라온 시점에서 따라갑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상담을 해드려야 될까요? 그 구간에서 따라붙으셨어도 잘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릴 때는 뭐하고들 다들 계셨다가 다시 다 올라오면 따라붙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현대페인트는 상승 추세 속에 자리 잡고 있고 금일도 강한 추세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들고 가시면 되는데 제발 좀 말씀드릴 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을 말하다 그리고 증식 해보세요. 심지어는 아침 방송 프로그램인 여러분 역전의 맹수 시간에 현대페인트를 전부 2,400원, 2,300원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현대페인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덜렁 또 2,830원에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죠? 물론 수익이 계속 나고 있으니까 걱정은 되시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추세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거래량이 계속 수반이 되고 있다는 점 그런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 단기 대응적 측면이 아니라면 들고 가신 전략이 맞고요. 일단 1차 목표가 3,000원 제시해 드린 부분에서는 일부라도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는데 뭐 비중도 많이 실지는 않으셨어요. 15%라서 그냥 한번 들고 가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자, 추세를 꺾지 않는 한 즉 들고 가야 되는데 손절선을 저희가 좀 많이 높였어요. 2,700원대까지 높였는데 2,730원이 손절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하고는 약 100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우리는 다 2,730원에 손절을 하더라도 다 수익인데 지금 시청자분은 만약 2,730원에서 저희가 손절을 하게 된다면 시청자분만 손실로 확정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릴 때 좀 따라가시는 그리고 좀 말씀드릴 때 매수해 보시는 전략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하이셀을 매수하셨네요. 1,43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하이셀이 많이 빠져있던 그런 기업이에요, 사실. 많이 빠져있던 그런 모습인데, 차트의 모양새를 놓고 봤을 때는 여기서 한 번쯤은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이셀은 제가 뭐, 딱히 말하지 않아도 시청자분께서 잘 아시리라 좀 생각이 듭니다. 근본이 없어요, 근본이. 예. 적자입니다, 적자. 작년 137억 영업 적자에 256억 적자입니다. 상당히 크게 적자가 났죠,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까지 좀 단행을 했습니다. 결국 이거는 어떻게 뭐 꼬드김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들거든요. 주주에 대한 구성을 보게 된다라면 최대 주주가 9% 갖고 있습니다. 9%. 리치 커뮤니케이션즈라고 해서 9%. 이거는 뭐 회사도 포기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주식은 위험 자산입니다.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좀 가급적이면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기술적 흐름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조금 올라갈 그럴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는데요. 매도가 1,500원 좀 잡아드릴 테니까 종목 교체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 한번, 저희가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화 02-3153-2611번에서 1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인데요. 여러분들 고민되시면 다른 거 없습니다. 전화 들고 그냥 상담 신청하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보성파트요. 보성파워텍? 네네. 아이고, 예. 매수가는요? 예, 4,700원. 4,700원. 4,700원? 예, 예. 어머니, 이 종목 왜 들어가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전번에 좀 오르골래 들어갔더니 그 뒤로 빠져가고 실적이 안 좋다고 도로 빠졌더라고요. 그래, 저희가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죠.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은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올라오더라도 뾰족산을 그리면서 떨어진다. 결국은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밸류에이션 유지가 안 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이 회사는 대표적인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올랐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어머니? 모르세요? 잘 모르고 잘 오르고 그러길래 그냥. 에헤, 어머니 완전 묻지마 투자하시네. 그죠? 이게 반기문 유엔 총장과 반기문 유엔 총장의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 대선 출마설이 돌면서. 예. 근데 반기문 유엔 총장이 대선 출마 안 하겠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또 쭉 한 빠졌고, 다시, 여당에서 참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다시 올라갔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얘기들이 없으니까 다시 빠졌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혹여나 반기문 유엔 총장이 대선과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식의 강력한 부인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쭉 빠지는 거예요, 그냥. 그 어머니 돈이 그렇게 참 위험한 곳에서 놀고 있는데, 야야 위험하다 이래 얘기 안 하고, 니 그거 놀다가 우여던 돈 한번 벌어와봐라. 니가 알아서 한번 벌어와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굳이 이런 위험한 것을 하실까요? 어머니 아이를 위험한 곳에 보내시진 않죠? 그 어머니 돈도 아이와 똑같아요. 어머니가 가락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위험한 곳에 보내셨어요, 아이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웃는 게 아니신 거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앞으로는 이런 종목 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좀 강하게 얘기 드린 거예요, 어머니. 네, 이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게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머니. 예. 물론 반기문 유엔 총장이 대선 출마하겠다 하면 또 급등이 나오겠죠. 어떻게든 그걸 기대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 글쎄요. 저는 당분간은 그 얘기가 나오지 않을 듯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절을 해놓고, 차라리 다른 종목을 교체 매매해서 수익을 보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좀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대선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대선 얘기가 명확히 나오는 시점은 내년이나 돼야 될 것 같고요. 내년이 될 동안 만약 이 종목이 계속 빠진다면 어머니 돈은 굉장히 큰 손실로 자리 잡게 될 거예요. 그죠? 네. 애가 살이 쏙 빠져서 올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애가 덜 살이 빠지기 전에 건져주는 게 맞겠죠. 구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죠? 한 월요일쯤이나 정리를 해야 되나 봐요. 예, 저는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다음에는 이런 종목 하지 마세요. 예. 어머니 이런 종목 안 하는 거예요? 예, 좋은 종목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자주 늘 보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있어요. 아침 방송 자주 꼭 보고 보세요. 있어요. 예. 아침에 신문 읽어주는 남자 꼭 거기 보세요. 오늘도 제약업종 강하게 상승된다. 이런 얘기 제가 드렸습니다. 아침에서. 예. 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강연에 있으시죠? 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내일이죠.
21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장소는요, NH투자증권 미아 지점에서 진행을 합니다. 지하철 4호선이죠. 미아 사거리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피아 빌딩 2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입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똑같은 NH투자증권을 갑니다. 근데 지역이 좀 다르죠. 저는 창원입니다. 바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위치해 있는 서울 아동병원 2층에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가 NH투자증권 창원 WMC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원, 마산, 김해, 진해 요 근처에 계시는 분들 많이들 참석하셨어요. 삼천포, 사천포, 예, 사천시죠. 사천포라고 얘기합니다. 자, 삼천포, 사천시 여기 계신 분들도 참석하셔서 좋은 얘기들 많이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힘차게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